예,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맛집 이용 텔레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날씨는 화창합니다. 조금 쌀쌀하기는 하지만 맑은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이후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은 지금 제 방송의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갑자기 밴쿠버 집값이 내년에도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셨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지금은 이제 현금화를 하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 때가 언제쯤 될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비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는데, 예, 반갑습니다. 예, 출석 체크. 이름 불러드릴까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방송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으니까, 이름은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실명뿐만 아니라, 가명도 요즘 뭐 가명하고 실명하고 이제 연결되는 분들 조금씩 늘어나서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뭐 카톡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메일로는 연락할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뭐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 뭐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 창에는 5분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또 인사를 나누실지 한번 이름은 안 부르고 지역을 불러볼까요? 런던 나오라고 봐. 런던, 온타리오 런던. 최근에는 저기 온타리오 런던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럴트 한 분과 또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몬트리올, 퀘벡, 사스카툰, 위니펙, 에드먼튼. 예, 윤양이님 들어오셨네요. 평안하시죠? 예. 들어오시는 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커피들 한잔 하셨죠? 생명수 나누시고. 아마도 그 밴쿠버 집값이 내년에도 오를 것이라는 이 헤드라인을 보면 많이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줄기차게 하락을 주장해오던 제가 갑자기 왜 이러냐 하실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드릴 텐데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여기 부동산 전문 업체입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에 리서치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 2-3군데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낙관적으로 전망했고, 그리고 부동산 업체 소속 리서치는 대체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장밋빛으로 나온다는 거, 그건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감안하고 보시고, 지난번에 BC 부동산 협회에서도 뭐 조금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지금 현재 7분. 예, 7분. 지금 본인의 실명 아직 누가 언제 들어왔다고 말 안 하는 분 계시죠? 제 방송 보고 거기서 자료 따서 자기 방송 하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쉽게 가는 길은 좀 포기하고요. 본인 스스로 리서치하고 본인 스스로 구글링 해서 보고서를 보시고 또 아니면 분석 도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각 언론사나 이런 데서 나온 내용을 보면 다 엉터리예요. 그게 보고서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기사로 하나 슬쩍 나와 있는데 그게 보고서가 아니고 내부 그러니까 이제 정보망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저 같으면 이제 제가 고객 여러분들께 보내는 쪽지. 예. 지금 쪽지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건 어떤 차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랑 이제 바이어 상담하고 셀러 상담한 이후에 급격한 속보가 있을 때는 제가 쪽지로 보내드립니다. 쪽지로.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쪽지를 못 받아봤다 하면 이거는 저하고의 관계가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구독자이고 다 이렇게 친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막 실전에 뛰어든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TD 보고서도 원문을 그대로 띄웠죠. 근데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가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보고서를 잘 읽지 않았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죠. 보면 이제 왜 연관 검색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을 모니터링 하는데 연관 검색어로 딴 게 뜨는 거예요. 그래 보면 다 똑같은 거야. TD 보고서 안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보고 본인 방송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점은 저기 먼저 했네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거죠. 저도 그런 걸 장려하는 건 아닌데 좀 사람들이 좀 염치는 있어야지. 자, 그러면 11분 들어왔네요. 11분 들어왔는데 지금 본인 출석 여부를 알려주신 분 딱 2분. 본인들 실명을 공개하기 싫은 건가? 아니면 내가 누군지 밝혀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네. 알파고님 들어오셨어요? 캘거리, 에드먼턴, 미스터 박. 그리고 우리 벨카라 님 들어오셨나요? 예. 제가 좀 이따가 밴쿠버 다운타운 거쳐서 오크리지 거쳐서 UBC까지 가는 일정이 이어집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좀 뵐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정 빨리 끝내고 또 뭘 할 일이 있어요. 오늘은 아마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서 내일 아침 방송 일찍 일어나겠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이거든요. 네, 자 들어오셨으면 출발합니다. 버스 차량 오라이 갑니다. 자, 뉴스 you can use. 쓸만한 뉴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캐나다 프레스, 캐나다 통신발 뉴스인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캐나다인 4명 가운데 3명이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게 주택시장의 위기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점점 보수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곧 기사들이 나오겠죠. 뉴스 기사들이. 제가 받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수당 지지, 그러니까 컨저버티브 지지라고 정치색을 밝히신 응답자 가운데 자기가 보수당을 지지한다 라고 밝혀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민 인구가 너무 많아서 주택시장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이나 다른 뉴스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택 전문이니까. 두 번째, 여기는 BC주 기사인데요. BC 내륙 지역의 스키장에 눈이 없어서 올 시즌 참 장사 다 했다,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엘니뇨 현상에다가 가뭄이 심해가지고 스키장에 눈이 없다고 합니다. 스키장에. 그래서 아마 BC 내륙 쪽의 스키장은 올겨울 장사 비가 좀 더 와서 눈이 오기를 한창 기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서 아마도 일부 리조트는 시즌 오픈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기사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하우징 프라이스가 가격이 오를 텐데 내년도에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가격은 그래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부동산 전문업체 리맥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업체의 보고서니까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도 예상을 하기에 2024년 내년 중반 하반기 가기 전에 아마도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전망과 유사하게. 그런데 이 문장 중에 핵심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균형시장인데 아마도 2024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노란 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 가격은, 판매 가격은 한 2% 정도는 오를 것 같다. 반면에 판매량은 약 3%가량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거래는 줄어들지만 가격은 평균 2% 정도는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관심이 가죠. 거래는 줄은데 가격은 작지만 그래도 오른다,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포텐셜 바이어들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지금은 생계비용과 이자비용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지만 조그만 경제변수, 즉 금리가 인하가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잠재 수요자들이 많이 시장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소폭이라도 오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2024년에 그 주택시장 가운데 주목받는 세 군데를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있어요. 메인가, 여기는 밴쿠버의 메인입니다. 어제 제가 그 맥도날드 팔렸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51년 역사를 자랑하던 메인가에 있는 맥도날드가 그 부지가 1.2 에이커가 팔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렌탈 주거용 빌딩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 메인을 기준으로 밴쿠버 웨스트와 밴쿠버 이스트가 나뉘는데 그쪽 지역에 그 메인이라는 스카이트레인 역이 있어요. 그 건너편에 여기 또 하나 있죠. 그 퍼시픽 철도역. 그 맞은편에 들어서는 게 뭐냐면 세인트 폴 호스피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세인트 폴 병원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개발 가능성, 그러니까 앞으로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두 번째, 그 지역하고 아주 인접지인데 마운트 플레전트, 지금은 보면 조금 열악하지만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 그리고 키칠라노, 이 세 곳을 이 보고서가 주목할 지역으로 뽑았습니다. 키칠라노는 지금 그 밴쿠버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밀리니엄 스카이라인이 연장되고 있어요. 연장 공사가 한창이거든요. 지하 공사가 한창인데 이게 그 앞까지 갑니다. 키칠라노 앞까지. 그게 UBC 안쪽 구내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상권 따라 키칠라노까지 그 상권 따라 옆에 있는 상가, 조그만 저층 아파트 등등 그쪽 지역에 인기가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 가운데는 이 세 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어디냐? 세미 디태치드. 이 세미 디태치라는 거는 이제 타운하우스를 말합니다. 타운홈 혹은 듀플렉스. 세미 디태치. 요게 인기가 있을 것 같다. 그 지역에 특히 수요가 많다. 그리고 퍼스트타임 홈바이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혹은 가족이 업사이징을 하는 경우, 가족이 늘어서 업사이징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격이 110만 달러에서 한 150만 달러 정도의 미드 가격의 아파트와 타운홈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세 개 지역 가운데 메인, 마운트 플레전트, 키칠라노,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웨스트 지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지금 뭐 서리, 랭리, 뭐 아버트포드 사시는 분 여기 잘 모르실 텐데, 그게 지도를 보면요. 잠깐 가기 전에 지도 잠깐 가기 전에 좀 중요한 건 뒤에 나와야지. 여기 오늘 아침에 그 RBC에서 미국의 소비 지출이
왜 캐나다보다 더 많이 활동적인가 이걸 분석을 했어요. 근데 캐나다인들은 팬데믹 당시에 모아둔 돈 그걸 지금 다 고율의 세이빙 저축을 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좀 뭐 어떤 보복 소비 같은 거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 떨어져 간다 이제 돈 바닥 날 때 곧 바닥 날 때 다 됐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미국이든 미국 연준이든 캐나다 은행이든 내년에는 아마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소비는 줄면 당연히 경기는 침체되니까. 마침 오늘 이 보도자료 이후에 그 빌 에커만이라고 아시죠? 미국 국채 뭐 7% 간다고 해가지고 뻥쳤던 친구, 뭐 젊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죠. 예. 빌 에커만이 또 오늘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년 1분기에 연준 금리 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경기 망한다, 부러진다. 그러면서 조기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또 미국 주식시장은 또 난립니다. 예. 주식시장이라는 건 좀 변동성이 크니까요. 말 한마디에 올랐다가 뭐 하나 때문에 내리고 하니까 좀 우리 주택시장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점점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건 분위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 10년 만기물은 4.288, 4.3도 깨졌습니다. 4.5가 바닥이라던 예상도 허망하게 깨졌습니다. 미국 국채는 이렇고요. 캐나다 모기지 이자율과 연동되는 캐나다 국채 5년 만기, 이것도 지금 3.623, 이것도 곧 3.5 깨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압력, 시장의 요구가 관철될 확률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큰 폭이든 작은 폭이든 이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캐나다 중앙은행은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12월 6일 날은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동결로 갈 것 같고요. 뭐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일 지표가 그 GDP 성장률이잖아요. 지금 오늘 발표된 미국 그 GDP 성장률은 5%가 넘어요. 5점 얼마요? 5.2에요? 5.6이에요? 숫자를 보고도 기억이 안 나네. 아직 화랑이, 미국은 경기도 좋고 소비 지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GDP 성장률 보시면 아마 12월 6일 날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 동결해 할 것 같고, 내년 1월에서도 동결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쯤에 다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또 주택시장이 또 한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뱅크부 주택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1월 28일까지 새로 시장에 나온 매물은 3,220채였고요. 같은 기간 시장에서 소화된 거래량은 1,575채였습니다. 당초 예상 1,500건을 이틀 남기고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과 내일 거래량을 포함하면 한 1,700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세매물 대비 판매 비율은 이게 28일 기준인데 48.9% 높아졌죠. 지금 이게 초반 40대 초반에서 지금 48.9%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을 사는 사람은 돌아다닌다. 요 그래프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거래량 2,000건이 무너진 이후에 12월 거래량이 1,000건 초반까지 내려가면, 요때 비슷하다 그랬죠. 5년 전 2018년에 드렸다. 그때 되면 다시 봄 되면 반등, 거래가 늘어나고 2,500건 이상 올라간다. 이때 회복되니까 팔 때 요때 팔거나 아니면 미리 팔아서 나중에 갈아타는 전략으로 가시라. 캐시 확보, 우선
뭐 끌고 앉아 있으면 또 오른다. 나중에 못 팝니다.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서 못 팔고, 더 떨어질까봐 못 팔고, 손해 날까 못 팔고, 올라갈 때는 또 더 올라갈까 못 팝니다. 네. 자, 캐나다 밴쿠버 부동산 투자는 여기, 예. 어디냐? 아까 리맥스가 세 군데 지역을 꼽았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죠? 메인, 그리고 마운트 플레전트, 그리고 키칠라노. 거기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본 지도인데, 투자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 있죠. 예, 있죠. 예, 밴쿠버 지역입니다. 그 밴쿠버 지역 이쪽 산 쪽 이쪽은 뭐 대부분 뭐 휴양지고 뭐 별장들이 있고 스키장 있고 이러니까, 예, 제외하고요. 주구적으로 보면 이쪽이겠습니다. 예, 이게 밴쿠버 지역의 각 커뮤니티를 나타내는 지역입니다. 보이세요? 밴쿠버에 살지 않으면 잘 모르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요, 맨 왼쪽 여기가 UBC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UBC를 갈 건데요, 여기 UBC 내에 아파트들은 리스홀드예요. 땅은 정부 소유이고 건물만, 지상권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여기는 학생들 단기적으로 3, 4년 살다가 또 바뀌고 하죠. 이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제 단독주택 팔린 가격 웨스트 포인트 그래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도 가깝고, 그쪽이죠. 그런데 리맥스가 꼽은 3대 지역 중에 하나인 키칠라노는 바로 오른쪽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노란 선이 지금 얇게 보이죠. 요 선이 나중에 UBC까지 들어가는데, UBC 규내까지 들어가는 전철입니다. 전철이 지금 현재 여기 커머셜 라인, 그러니까 에밀리카 있는 학교가 그거까지 전체되어 있잖아요. 그게 확장이 돼서 쭉 연장이 되어 가지고 지하를 따라 브레드웨이를 타고 지하에 전철이 가고 키칠라노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연장선이 다시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키칠라노 지역 유심히 보라. 물론 키칠라노 지역 여기 바다 해안가 앞에는 누굽니까? 우리 캐나다의 대표적인 의류업체 룰루레몬 창업자가 살고 있는 아주 공시가격이 7,800만 달러 정도 되는 대저택이 여기 있죠. 키칠라노 이 인근 지역, 여기 상권을 따라 저층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타운하우스도 있고, 이쪽 지역 관심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마운트 플레전트가 여기입니다. 마운트 플레전트 여기는데 어디냐면, 우리 웅할랄님 사실은 여기 페어뷰, 여기가 페어뷰고, 마운트 플레전트가 어디냐면 여기 제가 늘 강조하던 폴스 크릭, 그러니까 그건 아시죠? 사이언스 월드. 요 지역 개발이 1986년 밴쿠버 엑스포 당시에 개발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일부 산업 지역은 아직도 공터로 있는데 거기도 개발될 겁니다. 거기 아마 콩코드가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도 개발될 텐데, 여기에 사우스 폴스 크릭 남쪽 지역에서 약간 더 남으로 나온 지역, 여기가 메인인데, 이 메인을 따라 오른쪽은 밴쿠버 이스트로 판단하고 이쪽은 밴쿠버 웨스트로 판단해요. 이게 돌리니까 커지네, 화살표가. 처음 알았네. 예, 이쪽 지역 마운트 플레전트, 아까 뭐라고요? 여기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팔려가 여기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물론 렌탈이지만. 그리고 여기 우측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쪽 지역 있죠. 여기가 세인폴 병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까지, 일로는 공업지역이거든요. 여기도 가면 예전에 여기 생선 배 따는 그런 어창들이 많은 곳인데, 여기까지 마운트 플레전트, 메인, 키칠라노, 페어뷰까지 포함시켜 드리죠. 이쪽 사우스 폴스 크릭 이쪽은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가 그린벨 아일랜드예요. 그린벨 아일랜드 서쪽부터 여기가 개발 예정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밴쿠버 안쪽으로 이주하실 계획이 계시는 분은 여기 유심히 보시다가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넘사벽이죠. 넘사벽이라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100만 달러거든요. 뭐 다른 데 가면 뭐 60 내지 70만 달러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원베드가 여기는 1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쪽에도 아주 낡고 오래된 아파트는 싼 게 있습니다. 네, 싼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재개발까지 생각하면 산다 그러면 너무 길게 보시는 거고, 이쪽에 곧 또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밴쿠버시가 단계별로 지금 이미 시 개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다 저층지대예요. 고층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마 여기 아까 맥도날드 팔린 그 메인가 그쪽에는 아마 고층이 좀 들어갈 텐데, 그래도 한 20층 내가 될 거예요. 고도 제한들이 다 있습니다.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를 유심히 보시라. 예. 자, 넘어가노. 예. 그래서 그쪽 지형을 유심히 보는데, 타운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타운홈은 17%,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이 17%, 콘도는 14%, 단독은 11.5%로 굉장히 균형시장 이하 바이오 마켓에 가깝다. 타운홈은 17%니까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죠. 콘도는 아직도 바이오 마켓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지역별로 단독주택을 제외한 그 지역별로 아파트와 밴쿠버 웨스트 단독주택도 지난번 2018년 가격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입성을 원하시는 분은 잘 보고 계셨다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건들은 지금 잡으셔도 늦지 않다. 예. 그래서 콘도를 기칠라노와 마운튼 플레전트, 여기에 메인이 있는데 메인까지도 마운트 플레전트로 지역을 넣어서 볼 때요, 기칠라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77만 6,500달러입니다. 3.6%가 올랐습니다.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은 76만 6,900달러예요. 0.1% 오른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의 평균 가격, 즉 뭐 UBC나 뭐 저쪽 예일타운 지역에 비해서는 싸지요. 가격이 쌉니다. 싸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보는 거죠. 이쪽 지역 조금 오래됐습니다. 뭐 1980년, 70년 된 아파트들이 절비합니다. 그래도 잘 가꾼 집들은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난방도 온수 난방이고 해서 괜찮아요. 예. 타운홈은 또 어떠냐? 기칠라노는 타운홈이 127만 3,200달러인데 지난해보다 16% 떨어져 있습니다. 127만 달러인데 지난해보다 16% 떨어져 있어요. 마운트 플레전트는 133만인데 지난해보다 14% 뛰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거래가 큰 게 팔렸냐 적게 팔렸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1.1%잖아요.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타운홈이 상승 가격이 1.1%에 마운트 플레전트가 14% 올랐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또 키칠라노가 마이너스 16% 떨어졌던 것도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뭐 일곱채가 어떻게 거래됐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150만 달러 이하의 타운하우스가 19채가 거래가 되고 199만 9,900달러 이하가 15채가 거래됐습니다. 아무래도 비중이 150만 달러 이하의 그래도 저렴한 가격의 타운하우스가 인기죠. 거래 일수는 21일, 19일 이 정도로 상당히 빨리 팔리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밴쿠버 웨스트 쪽으로 들어오실 예정이신 분들 가운데 UBC 안쪽으로 가거나 학생들이 있어서 3년 뒤에 지금 뭐 제가 오늘 가는 이유도 올해까지는 기숙사에 있는 친구가 내년에는
기숙사를 나와야 되니까, 기숙사 배정을 받을 줄 모르니까 집이 너무 멀어 출퇴근하기 어려워서 아마 렌트를 얻어야 되는데 렌트는 또 비싸잖아. 그래서 자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살 생각이라서 지금 보러 가는 거예요. UBC 안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상권이 형성된 오크리지 쪽에 있거나 아니면 마운트 플레전트나 키칠라노 쪽에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유심히들 보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또 이게 또 안 넘어가요. 뭘 하고 나면 안 넘어가지? 예, 또 안 넘어가네요.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일정이 있어서요. 예. 자, 밴쿠버 부동산 시장 거센 파도를 지키는 여러분의 등대지기 오늘 방송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년에 집값이 오를 것, 그래도 오를 것 같다. 한 2% 오른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협회에서 한 게 아니고 부동산 업체가 운영하는 리서치 센터 리맥스라는 곳에서 발표한 수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엊그제만 해도 TD은행이 집값이 한 5% 떨어질 거로 예상했는데 그걸 한 2배 정도 늘려서 10%까지 더 내려갈 수 있겠다고 예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죠. 이거는 거래는 줄어도 가격은 안 내려간다. 특히 밴쿠버는 한 2%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고 그 예상한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지역이요? 네, 지금 저 소리 하는 그런 수잔입니다.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키칠라노, 마운트 플레전트, 그리고 메인가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저층 아파트가 타운하우스 유심히 보시라. 그 지역이 어느 쪽 정도 된다고요? 메인을 기준으로 하면 폴스 크릭, 마운트 플레전트 요 지역이에요. 예, 메인에서 약간 서쪽으로, 그러니까 밴쿠버 이스트와 밴쿠버 웨스트의 경계 지역, 사이언스 월드가 있는 그쪽 사우스 폴스 크릭 지역을 유심히 보시라.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키칠라노가 전철이 곧 거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 주위에 저층 아파트와 타운홈은 인기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다음 달 내년부터는 그쪽 지역도 유심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30분 짧은 방송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BBB님 빨리 사무실 한번 뵈야 될 텐데 뵙고, 그리고 내년 봄에 집을 지금 사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체력 강건하게 키우시고 여리고성 돌듯이 계속해서 물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갔다가 UBC하고 세 군데를 둘러야 됩니다. 세 군데를 둘러야 되는데 그 세 군데 들른 것들은 녹화해서 다음 방송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